안녕하세요. 책 읽는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책 읽는 숲을 지키는 숲지기 그리고 작가이자 번역가인 유인환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드보라 허킨슨이 글을 쓰고 드보라 라니누가 그림을 그린 머라이어스 커밋, 머라이어의 혜성이에요. 이 책은 미국 최초 여성 천문학자인 머라이어 미첼의 어린 시절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풀어낸 동화예요. 머라이어 미첼이란 이름을 읽을 때 마리아라고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머라이어 미첼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낸터키 섬에서 태어났어요. 형제 자매가 9이나 되는 대가족이었지요. 머라이어의 부모는 퀘이커 교도였어요. 당시 여자들은 대부분 직업도 없고 공부할 기회도 갖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였지만 퀘이커교는 교리상 남녀가 동등하게 교육받기를 추구했지요. 그래서 머라이어의 부모도 딸들에게 아들과 똑같은 교육 기회를 주려고 했어요. 머라이어의 아버지는 수학과 천문학 공부를 좋아하는 교사였어요. 자식들에게 수학이나 과학을 공부하도록 격려했지요. 심지어 딸들도 공부를 계속해 직업을 가지도록 이끌어 주었어요. 머라이어는 아버지와 함께 밤하늘을 관찰하며 자연스럽게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키워갔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미 천문학자가 되어 혜성을 발견하겠다는 꿈을 꾸었다고 해요. We open Grandpa's chest to find shells, scrap of silk, a single stone of jade, and spin yarns about the firestorms we braved to bring our treasures home. But I love stories of the early astronomers, Copernicus, who tried to prove a new idea that Earth and all the planets circle round the sun. 머라이어가 11살 때 아버지는 학교를 세웠고 머라이어는 이곳에서 학생이자 조교가 되었어요. 머라이어에게 집에서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고 정확한 일식 시간을 계산할 수 있게 가르쳐준 사람도 아버지였어요. 1835년 머라이어는 자신만의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당시 유색인종 분리 정책이 심할 때였는데 머라이어는 자신의 학교에 백인이 아닌 아이들을 받아들여 논란을 일으켰어요. 이후 머라이어는 낸터킷의 공공도서관에서 최초의 사서가 되어 일했어요. 그리고 라틴어, 수학, 천문학을 독학하며 밤하늘을 계속 관찰했지요. 이처럼 머라이어가 매일 밤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훑는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천체를 찾아내고 싶은 탐구심 때문이었어요. 1940년대에는 미국 항해력을 만드는 계산원이 되어 금성의 위치를 계산하면서 연간 $300를 받기도 했어요. 이 일은 치밀하고 정확한 수학 계산이 필요한 작업으로 몇 년에 걸쳐 일어날 금성의 위치 변화를 예측해야 했어요. GPS와 위성이 나오기 전 선원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항해력을 보면서 바다로 나아갔다고 해요. 1847년 10월 1일 밤 10시 50분 29살의 머라이어는 여느 날처럼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훑어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평소엔 보이지 않던 천체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중에 미스 미첼 혜성으로 알려지게 될 혜성 C1847 T1을 발견한 순간이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혜성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Someday, he says, we'll know what comets are made of, but for now they are mysterious visitors, with blurry heads and glowing tails like ancient creatures gliding through the deep. 1848년 1월 머라이어는 자신의 혜성 발견에 대해 실리만 저널을 통해 공식 발표했어요. 그리고 다음 달 이 새로운 혜성의 궤도를 계산해서 그에 대한 논문을 제출해 발견자로서 위치를 확고히 다졌지요. 당시 덴마크 왕은 텔레스코픽 혜성을 발견한 첫 번째 사람에게 금메달을 주었어요. 머라이어는 이 메달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무시당하던 미국 천문학이 유럽에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지요. 어쩌면 머라이어는 이 메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프란시스코 드 비코란 사람이 머라이어보다 이틀 늦게 똑같은 혜성을 발견했는데 유럽 천문학협회에 먼저 보고했기 때문이에요. 다행히도 진실이 밝혀졌고 유럽 사람들도 머라이어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1984년 크리스찬 8세가 주는 금메달은 그녀의 몫이 되었어요. 이제 머라이어 미첼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중 한 명이 되었고 과학자로서도 놀라운 업적을 쌓았지요. 그리고 이런 업적을 바탕으로 1865년 베서 대학 최초의 천문학 교수로 임명되었어요. 1868년부터 머라이어는 맨눈으로 태양 흑점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1873년이 되자 사진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베서 대학 학생들과 함께 매일 태양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겼지요. 이것들은 태양의 첫 번째 공식 사진이 되었고 흑점이 태양 표면이 아니라 내부 깊숙한 곳에서 생겨난다는 가설에 더욱 무게가 실리도록 만들었어요.
머라이어가 교수로 활동할 당시 여학생들은 어두워진 후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밤하늘을 관찰해야 하는 천문학 연구의 큰 방해 요소였지요. 머라이어는 이런 간섭을 벌이는데 앞장섰고 다른 낡은 규제들을 없애는 데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어요. 어느 날 자신이 쌓아온 명성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 남성 교수들이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당시 교수진 중 유일하게 또 다른 여성이었던 알리다 에이버리와 함께 당당하게 급여 인상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냈지요. 머라이어는 1848년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 그리고 1850년 미국 과학진흥협회 회원으로 선출된 최초의 여성이 되었고 미국 철학학회에 선출된 최초의 여성들 중 한 명이 되기도 했어요. 또 과학자로서 업적을 쌓으면서도 늘 후배들을 양육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아서 미국 여성진흥협회를 세워 회장을 맡았지요. 머라이어의 이런 활동에 대해 작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Maria grew up to be a well-known scientist, but just as important, she was a dedicated teacher and mentor. Maria Mitchell was a role model and a leader at a time when many people believed women should not have careers, be scientists, or even go to college. 베서 대학 교수가 된 뒤 머라이어는 항상 천문대에서 살다시피 했고 자신의 집을 여성의 인권과 정치에 대한 토론 장소로 제공했어요. 평생 과학적 관찰, 자기 독립, 건강한 회의론을 중시하며 과학과 여성의 인권 발달에 기여했던 머라이어 미첼은 병으로 사망하기 1년 전인 1888년까지 강단에서 천문학을 가르쳤어요. We especially need imagination in science. It is not all mathematics, nor all logic, but it is somewhat beauty and poetry. 사람들은 그녀의 천재성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관대하고 용기 있는 정신을 존경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미국 최초의 여성 천문학자이자 최초의 천문학 교수였던 머라이어 미첼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부모님은 딸들과 함께 머라이어스 커밋을 읽으며 자신의 꿈을 북극성 삼아 인생 항로에서 길을 잃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던 머라이어의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